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62세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집 마련을 도와주셨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이에요. 아들 하나 키운 평범한 엄마죠.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 명절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집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3억을 보태서 마련한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다음날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고모가 부동산 일 오래 하셔서요.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현수가 혹시 등기부등본 확인해봤어? 등기부등본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집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봐. 요즘 그런 일 많아.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로 갔어요. 주민센터 가는 길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들 준혁이가 5살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혼자 아들 키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요. 저녁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했죠. 주말엔 식당 배달 알바도 했어요. 아들 대학 보낼 돈 모으려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딱 3억 5천이었어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정말 기뻤거든요. 며느리 서연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비건이라 고기는 안 먹어요. 괜찮다고 했죠. 며느리 입맛에 맞춰야죠. 그런데 그날 서연이가 친정 이야기만 했어요. 저희 아빠가 어쩌고, 저희 엄마가 어쩌고.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묻더라고요. 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 마련하는데 돈 좀 도와줄 수 있어? 3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없이 통장을 내밀었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다 써.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공동명의로 할게요. 공동명의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요. 아들과 며느리, 2사람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명절에 제가 음식 해갈게요 하면요. 어머님, 저희는 외식할 거예요. 아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갈게요 하면요. 어머님, 준혁이 다이어트 중이에요. 자꾸 거절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집 소유자, 김서연, 단독명의. 지분, 100%.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번 더 확인했죠. 김서연.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30년 모은 제 돈 3억이 들어간 집이요. 며느리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2번이나 놓쳤죠. 준혁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이 서연이 단독명이더라.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공동명의로 한다며? 너 엄마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뭐가 다 그래? 며느리 명의로 안 해주면? 결혼 안 해준대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하든가. 말하면 엄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준혁아, 그 돈이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 거 알지? 알아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날 고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고모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당장 변호사 찾아가. 고모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함께 가줬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여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없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돈을 그냥 날리는 건가요? 유산 상속 시 선급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변호사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모가 말했어요. 현수가 소송해. 내 권리야.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소송하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서연아, 우리 둘이서 커피 한잔 할까?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화가 난 건 맞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속상한 건 말이야. 목이 메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리 말했으면 어땠을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제 친구들 보면요.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셔서 힘들어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제 친정엄마도요. 시댁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아예 뺀 거야? 네.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너졌어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서연이한테도 미안했어요. 준혁아, 엄마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서연이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속인 거야? 네. 제가 비겁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3억은 나중에 제 상속분에서 떼주세요. 공증 받을게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증여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나중에 아들 상속 시 선급분으로 인정받기로 했죠.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정리됐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가 가끔 연락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예전보다는 관계가 나아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마음 한편은 여전히 서운해요. 아들한테 전화할 때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어야 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요. 사랑으로 주더라도 명확하게 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시고요. 문서로 남기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를 만날 때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제가 며느리 마음을 진작 물어봤더라면요. 이렇게까지 마음 다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통장이 생각나요. 그 돈이 아들 행복을 위한 거라면요.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은 속상해요. 지금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어디까지 명확하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